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에 들이닥쳤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오 시장의 측근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직접 오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오 시장은 신속한 수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또 포렌식에도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책 실패와 명태균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권에서도 벌써부터 오 시장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오히려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 초과의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는 전국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고 그와 별개로 검찰의 수사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압수수색 범위가 집무실, 관저까지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전방위 수사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압수수색 영장의 그 압수 대상의 기간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 7일 날 실시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기간, 그 의혹과 관련한 거, 그리고 작년 9월 초에 발생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후 관련된 사건으로 기간은 조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관저뿐만 아니라 사무실 그리고 최측근인 전 부시장의 사저까지 장소로 보면 꽤 광범위한 범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한 정책적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까지 겸하게 돼서 이른바 그 설상가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 수사 결과 뭐 기소가 된다든지 결정적인 증거와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뭐 마무리가 된다면 형태 자체가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오히려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막 올라오는 과정에 사법적 이슈로 덮어버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서울시장이잖아요. 이 관련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35일 만에 180도 정책을 뒤집는 이거는 대권 주자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에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로 오세훈 시장이 적시가 됐어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죠? 국민의힘 30명 의원 한꺼번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콕 집어서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또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예상을 했던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그 허가 그 문제 한 35일 만에 이 정책을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기 대선의 뜻이 뭐 상당히 있는 걸로 보였는데 어떤 뭐 신뢰감이랄지 안정감이랄지 도덕적으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해명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뭐 피의자 적시는 당연한 것이고요. 향후에 지금 말이 달랐던 것, 거짓 해명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대납했던 측근 김한정 씨도 뭐 3번인가 조사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오세훈 시장이다라는 것을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지서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되긴 했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이네요. 국민의힘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털고 갈 것은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좀 있고요. 예.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제가 대변인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에 이미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래서 당사 압수수색을 당한 바가 한 번 있고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 쪽의 인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자신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떳떳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수사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정말 주요한 자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러한 수사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명태균 씨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검찰이 저를 부르면 수사 마무리 단계다라면서 자신은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의 소망일 뿐이고 첫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가 계속 오세훈과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 것이 오세훈 시장이 해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만남의 횟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선거 재보궐선거의 초기에 관계를 끊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막바지까지 소통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계속 이제 황금폰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신뢰, 믿음은 국민적으로는 없는 상황에 지금 압수수색까지 강제 수사까지 시작됐기 때문에 사면 초과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다음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초미의 관심으로 오늘부로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명태균 씨가 지난주에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 있는 수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정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전체가 붙어서 해야 될 만큼 초대형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홍준표 시장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역이 홍준표 시장으로 갈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보고 관전 포인트가 오늘부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명태균 씨가 다음 주 국회에 출석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번에는 나가겠다,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못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 본회의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이었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추진을 했고 개혁신당도 찬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앞서 의석 수에 맞춰서 192명이 찬성을 했나요? 172명이 찬성했나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 특검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찬성이 179명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상설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어도 이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대통령, 지금으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또
임명 안 할 게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행보로 봐서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내란 특검도 사실은 계속 부결되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내란 상설 특검을 통과시켰는데도 그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도 지금 그 명확하게 지금 전후 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았고 뭐 경호처의 서버 압수수색이랄지 이런 것들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월아 내월아 넘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넘기느냐. 헌재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날까지 계속 뭉개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특검법을 대체할 만한 것을 고민하다가 상설특검이라도 하자. 여러 가지로 조금 여건은 협소하지만 그거라도 해보자. 그래야지 실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고 해서 된 건데 이조차도 지금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명태균 씨도 나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저는 헌재의 탄핵 그 선고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본인이 더 그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조차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과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다만 최대행의 이런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다. 다른 의견들은요? 글쎄요, 이게 상설특검 법안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그 임명을 하는 자리들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어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자리들 중에서 임명 안 된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것들이 전부 다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런 사안이었는데 어찌 보면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또 한 번의 대결의 정치로 몰고 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떤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단독 통과가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최성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재관 의원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어떤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은 왜 만들어져 있으며 입법부는 왜 필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상설특검에는 다시 한번 뭐 법조인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관련해서 대통령은 즉시 무엇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라는 걸 왜 넣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언제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면 임기 다 끝나고 하시죠. 그러면 5년의 임기를 왜 뒀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국가 운영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야 간에 특검이나 뭐 개별 특검을 하기보다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밝히자는 취지로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입법화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팩트를 확인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자라고 하는 것에 거부한다면 결국 딱 두 가지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특검의 명분을 계속 쌓아주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기본적인 약속이 다 무너집니다. 그 사회의 신뢰 자본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몇 번에 걸친 집권을 했던 이 정당으로서 좀
기본적인 책임감과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상설특검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위원장당으로서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하시겠어요? 네. 하시고 김용남 의원께 임명 하겠습니다. 가능성 질문 드릴게요. 29번의 탄핵과 한 번의 계엄이 있었던 지난 3년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굳이 대립의 각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 저는 그러한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당시 계엄을 해제할 때 국회에서 함께 풀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되살려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국민의힘은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일부 의원이 동참한 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만 사실은 극히 일부였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에 찬성할 때에 일부 국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 물론 저도 숫자적으로 대단히 많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탄핵소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탄핵소추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안이 거부권의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을 권한 행사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률로서 확정된 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률도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집권 세력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친인척, 자식, 또 형제, 이번 정부는 특히 배우자가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여러 번의 의혹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특검, 삼성 상설특검을 포함해서 개별 특검도 다 거부하고 한 번의 특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권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